15.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3년 전 부산시가 도심 자투리 공간을 개발한다며 망미동 수영 고가도로 아래 복합문화공간 비콘 그라운드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방치된 비콘 그라운드를 둘러싼 이슈 현장 다녀왔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한 비콘 그라운드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180개의 컨테이너로 만든 복합문화 공간인 비콘 그라운드. 비콘 그라운드는 개장 휴업 중입니다. 가게가 다 나가가지고 있어서 쓸쓸합니다. 처음에 막 그 선전할 때 그 이미지하고 지금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네. 근데 이게 생기면서 좀 갑갑해지고 시야가 차단된 효과가 있어서 전망 못하다. 오며 가며 이 비콘 그라운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왜 없는지, 또 활용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시의회 김영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콘 그라운드 하면 컨테이너형 복합 문화 시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장하기까지 뭐 사업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비콘 그라운드는 부산의 B랑 컨테이너의 C를 합친 컨테이너형 복합 생활문화 공간인데요. 목적은 뭐 부산의 관광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증대한다라는 것으로 목표는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뭐 지역 문화의 플랫폼을 만들겠다, 사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로 2018년 2월 공사를 발주했고 16,000제곱미터의 부지의 연면적 1,997제곱미터의 규모로 설치되었고 커뮤니티 그라운드, 패밀리 데크, 비콘 스퀘어, 쇼핑 그라운드, 플레이 그라운드, 아트 갤러리 등 6개 구역에 51개 실, 그다음에 183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복합 생활문화 공간입니다. 2020년도 2월에 준공을 했고 정식 개장은 2020년 11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뭐 대규모 쇼핑몰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설명으로 들리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벌써 지금 3년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그만큼 혈세 낭비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통해서 사실상 모든 외부 활동이 차단되는 시점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 경비,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비에 운영비까지 120억이 넘게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래가 어둡고 네. 마땅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됨과 동시에 비콘 그라운드가 문을 열었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네. 건데 코로나라는 큰 복병이 있기는 했지만 이 개장 시기부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거는 같아요. 코로나 말고도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박사님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비콘 그라운드가 복합 생활문화 공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뭐 체험이나 축제, 쇼핑과 같은 것들에 상당히 무게의 중심을 뒀던 것 같은데 원래 최초부터 이 비콘 그라운드를 만들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목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운영 과정에서 뭐 시행사가 관두고 그만 나가는 등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도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2023년 7월부터 부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시 내부에서는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상 비컨 그라운드 조성이 2017년도부터 논의가 되었고 2020년도에 완성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행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장님이 3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행정이 오락가락했고 그 다음에 주체 또 책임 소재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공간을 유행성에 따라 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저기 서울의 커먼 그라운드라든지 컨테이너 복합 문화 공간이 아주 인기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 책임자들이 공무원 특성상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 누구 하나 책임지고 맡아서 할 사람이 조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복합 문화 컴플렉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조금, 사무실 조금, 문화 공간 조금. 그런 공간은 우리 부산에도 다른 곳에도 민간에서 하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굳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비콘 그라운드에 흡인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의 공백 속, 그다음에 관리의 부재 속에서 비콘 그라운드는 점점 몰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최초에 만든 형태는 51개 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6개 실이 공실이 되고 있어서 공실률이 31%가 넘고 실제로 뭐 16개 실만 공실이라고 하는데 사무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관하는 거 3개까지 합치면 결국 47개 실 중에 16개가 공실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었던 뭐 시민 편익을 증가시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현황을 보면 거의 뭐 실패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시민들이 왜 가지 않는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속을 많이 끓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 이야기 한번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비콘 그라운드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가게가 다 나가가지고 있어서 쓸쓸합니다. 영업이 좀 하면 좋을 텐데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 이거. 처음에 막 그 선전할 때 그 이미지하고 지금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라. 길 한가운데 입점해 있으면서 너무 공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슬럼화가 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길 건너편과 이제 마주보게 되면서 좀 개방감이 있고 했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좀 갑갑해지고 시야가 차단된 효과가 있어서 조금 전망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임팩트 있는 거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는 약간 브랜드들이 몇 개 입점이 돼 있어야지 그걸 보러 왔다가 다른 데도 구경하고 약간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생소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그냥 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만드는 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프로그램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프리마켓이나 제가 아는 거는 뭐 이런 걸 했으면 그래도 사람은 좀 다녀요. 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지. 저는 주차장 문제라고. 놀러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밑에 뭐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해버리니까 여기에 관광 온 사람들, 놀러 온 사람들 아무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민분들도 되게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고 사장님들은 또 더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문제점들을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좀 직접적인 문제를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 공간과 공간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복합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경제성을 표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성 거리를 볼 수도 있고 그 조성 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00m 단위로 거의 단절이 돼가지고요. 공간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주변에는 그 주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거 시설이 또 있고 또 식당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여기에 과연 그런 조리 시설들이 설치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거기는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은 아니라서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주차 공간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비컨 그라운드는 하나의 문화 복합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식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주변 경계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주민들과 공존을 하고자 한다면 네. 비컨 그라운드는 사람을 흡인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흡인된 우리 시민들이 주변의 상권과 같이 팔도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 F1963, 그다음에 수영 여러 가지 상권 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이 비컨 그라운드의 백화점처럼 식음료 조금, 문화시설 조금, 사무실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콘 그라운드는 복합 생활문화 공간을 지향하면서 건립됐지만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주택가를 관통하는 수영 고가도로의 유휴 공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6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테마별로 나눠져 있지만 이 연속적인 동선 확보가 못 돼 있기 때문에 유기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콘 그라운드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복합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는 걸 논의한다면 여전히 태생적인 한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명쾌한 진단하고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작 전부터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부산시는 이것들을 관가를 한 걸까? 정말 모르고 이렇게 시도를 한 걸까 싶거든요. 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 행정의 특성상 이 시장의 빠른 반응보다는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안정성에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유행성도 빠른 회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민간 위탁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지역의 공유 가치도 창출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신선한 아이디어도 포함을 시켜 주민들과의 함께 상생을 도모하는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죠. 코로나 대응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에 봉착해 있는 부분을 해결한다. 이런 논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조금 놓친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행정 문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길 때부터 고민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준비 없이 준공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커먼 그라운드가 비콘 그라운드처럼 컨테이너 박스로 조성됐고 상당히 이제 문화 공간으로서 지금도 성황리에 유지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비콘 그라운드를 만들 때 마치 서울의 커먼 그라운드를 아무 생각 없이 고민 한 번 없이 모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초에 만들 때의 의지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부산의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는 목표는 아름답습니다만 주변 상권이나 문화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비콘 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주된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젊은 층으로 할 것인가, 고령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민들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인들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계획 자체도 없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 협의회 운영 조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콘 그라운드 발전 협의회라는 조직인데요. 이 말은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기업 이런 유관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비콘 그라운드에 대한 지속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동안 단 한 번만 개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컨 그라운드의 지금 발전 협의회 인원으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분들에게 신규로 발전 협의회에 참여를 독려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있게 도출시키는 그런 방향성 수립과 동시에 대부산 시민 홍보를 해야 된다. 협의회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 비콘 그라운드를 좀 외면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도 좀 들거든요. 저희 김 의원님 지금도 이 협의회 위원이신가요? 제가 원래 지금 위원을 역임하셨었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제화되어 있는 만큼 이 발전 활성화 협의회라는 것도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시기는 정기적으로 언제쯤 할 것인지 1년에 몇 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 개정을 저희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콘 그라운드 여러 가지 문제점 안고 있는데 부산 경실련에서는 이 비콘 그라운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비콘 그라운드 마찬가지로 충분한 전 사전 준비라든가 수요 조사, 분석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이 세워졌다라면은 어떠한 컨텐츠로 거기에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병행해서 갖춰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시설들을 세웠을 때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과정들이 충분히 거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가 3년 동안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은 이 부산시가 이 비콘 그라운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러한 좀 안일한 부산시 행정이지 않았는가 보여지기 때문에 시민 한 사람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어떤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활성화 위해서 그 정책 연구 용역비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활성화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라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예산인데 절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용역을 거쳐야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대규모 개편이 필요할 때 지금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기간도 최소한 5,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착수 보고부터 중간 보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까지 되면서 그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지 그를 위한 추산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 심층 분석을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동선 확보가 필요하다 아니면 하늘 다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제언이 나올 거고 예산이 반영될 텐데 그 예산을 또 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투입하기 전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또 방치를 해야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안, 단기적인 방안을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 시설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번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그것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비콘 그라운드 빨리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뭐 박사님 뭐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까요? 뭐 아이디어 좀 있으실까요?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대로 된 운영 방안, 뭐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준비 없이 아무리 정책 용역을 하건 예산을 더 투입하건 그거는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콘 그라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복합 생활 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변에 뭐 관광지와 연계를 한다든가 이동 동선을 확보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와 전통과 수영강이라는 자연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어떠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가 우선돼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콘 그라운드 자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그 비콘 그라운드 근처에 있는 F1963이나 또 대형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차례 갔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비콘 그라운드에 대한 뭐 안내나 이런 것들,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최근에 비콘 그라운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콘 그라운드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가 이제 가장 최근 버전이고요. 그것도 이제 8월 달에 올린 거고 그 외에는 부산시의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고
비콘 그라운드의 SNS를 보면서 가장 불쾌했던 점은 부산시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비콘 그라운드가 복합 생활 문화식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콘 그라운드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도 생활 복합 문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 공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에서까지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콘 그라운드가 안고 있는 뭐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좀 시끄럽다. 그다음에 천장이 너무 높고 좀 어두침침하다. 이런 부분 등이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아웃도어적인, 그다음에 어드벤처적인 아이들에게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지금 VR, AR, XR, 증강현실 등을 소방, 재난, 안전 체험하고 이 직접 내가 기기를 착용해서 그 속에서 습득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공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비콘 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마디씩 간략하게 어떤 뭐 제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비콘 그라운드는 이름 그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B와 C 사이의 어딘가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시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갖고 갔을 때 드는 코스트는 얼마인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정확하고 명쾌하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콘 그라운드가 수익성과 공익성을 창출하고 부산을 그대로 담기 위한 부산 콘테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도 중요하고 시민단체나 NGO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이 계신 지방의회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행정,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되고 집행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방의회에서 감시자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또한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개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부산의 비콘 그라운드의 몰락이 아닌 부산의 대표 명소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이다. Right now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입니다. 이미 낭비되고 있는 세금들 지금이라도 문제점 명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맞는 대책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